별이 머물던 자리에서 가을의 끝자락 은행나무 잎이 마지막 황금빛을 떨구던 날이었다. 연우는 오래된 우편함을 열었다. 은은한 잉크 냄새가 남아있는 편지 한 장이 여전히 그 자리에 누워 있었다. 그녀가 떠난 지 벌써 2계절째. 그러나 편지는 아직도 눈물의 체온을 품고 있었다. 눈을 감으면 별이 되어 흘러가리. 그가 적어놓은 한 문장은 마치 그녀의 숨결처럼 가볍고도 따뜻했다. 연우는 편지를 천천히 접으며 속삭였다. 가을을 남기고 왜 그렇게 멀리 떠난 거야? 도시의 밤하늘에는 별이 드물었지만 연우의 눈 속에는 수천 개가 피어났다. 그것들은 모두 그녀와의 기억이었다. 함께 걸었던 강가의 길, 벤치에서 서로의 손등을 덮어주던 온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겨진 그녀의 미소. 그 미소는 늘 봄의 전부였지만 지금은 겨울이 오기도 전에 차갑게 멀어져 있었다. 연우는 우편함을 닫고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다. 낡은 원룸의 문을 여는 순간 그녀가 남기고 간 향기가 아직도 방 안 어딘가에 숨어 있는 것만 같았다. 라벤더 향이었다. 그녀가 좋아하던, 그녀가 늘 손목에 살짝 뿌리고 다니던 그 향. 창가에 놓인 화분은 이미 오래전에 말라버렸다. 그녀가 키우던 작은 허브였는데 연우는 차마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두고 있었다. 죽은 식물을 바라보는 것은 고통스러웠지만 그것마저 치우면 그녀의 흔적이 완전히 사라질 것 같아 두려웠다. 연우는 책상 앞에 앉아 편지를 다시 펼쳤다. 종이는 이미 여러 번 접고 펼쳐서 가장자리가 해지고 있었다. 글씨는 떨리는 손으로 쓴 듯 군데군데 번져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만큼은 선명했다. 연우 씨,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아마 아주 먼 곳에 있을 거예요. 미안해요. 설명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설명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당신이 슬퍼할까봐. 당신이 나를 붙잡으려 할까봐. 그럼 나는 떠날 수 없을 테니까요. 연우는 눈을 감았다.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다. 조용하면서도 단호한, 슬프면서도 따뜻한 그 목소리. 그녀를 처음 만난 건 봄이었다. 벚꽃이 흩날리던 4월의 어느 오후 강가의 작은 서점에서였다. 연우는 낡은 시집 코너에서 책을 고르고 있었고 그녀는 창가 자리에서 노트에 무언가를 적고 있었다. 햇살이 그녀의 긴 머리카락을 비추고 있었다. 그 순간 연우는 그녀가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보였다. 시간이 멈춘 듯한 고요함 속에서 그녀만이 살아 숨쉬고 있는 것 같았다. 실례지만 그 책 재미있나요? 그녀가 먼저 말을 걸었다. 연우가 들고 있던 책은 한용운의 시집이었다. 아, 이거요? 님의 침묵 좋아하세요? 좋아해요. 특히 나는 왜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하는가? 그 시를 좋아해요. 그렇게 그들의 대화가 시작되었다. 시에 대한 이야기, 책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서로의 삶에 대한 이야기. 2시간이 흐르는 동안 그들은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편안하게 대화를 나눴다. 저기, 혹시 저녁 같이 드실래요? 연우가 용기를 내어 물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좋아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곳으로 가야 해요. 그녀가 데려간 곳은 강가의 작은 포차였다. 오래되고 낡았지만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그곳에서 그들은 어묵과 소주를 마주했다. 여기 자주 오세요? 가끔요. 혼자 있고 싶을 때, 그런데 완전히 혼자는 되고 싶지 않을 때 와요.
이해하시겠어요? 연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녀의 말을 이해했다.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서도 고독할 수 있다는 것을, 혼자이면서도 외롭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이름이 뭐예요? 서은이요. 서쪽 서의 은의 은. 저는 연우예요. 2년 연의 비유. 2년의 비라 참 예쁜 이름이네요. 그날 밤 그들은 강가를 따라 천천히 걸었다.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그들의 머리 위로 떨어졌다. 서은이 손을 뻗어 꽃잎 하나를 잡았다. 연우 씨는 뭘 좋아해요? 저요? 글 쓰는 거요. 소설을 쓰고 싶어요. 아직은 아무것도 완성하지 못했지만요. 그럼 언젠가 저를 소설 속 주인공으로 만들어줘요. 아주 먼 훗날 당신이 유명한 작가가 되었을 때요. 그럴게요. 약속해요.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연우는 믿었다. 그때는 그녀가 떠날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다. 서은과 연우는 거의 매일 만났다. 서은은 작은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했고, 연우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틈틈이 글을 썼다. 오늘은 뭘 썼어요? 별로예요. 다 지웠어요. 왜요? 보여주세요. 부끄러워요. 작가가 부끄러워하면 어떡해요? 자, 보여줘요. 서은은 연우의 노트북을 가볍게 빼앗아 읽기 시작했다. 그녀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다. 한참을 읽던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연우 씨, 이거 정말 좋은데요. 왜 지우려고 했어요? 진부한 것 같아서요. 너무 감상적이고, 감상적인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진심이 담겨 있으면 그게 좋은 글이에요. 이거 다듬어서 우리 출판사에 한번 내볼래요? 제가 편집장님께 추천해 드릴게요. 그날 밤 연우는 처음으로 자신의 글이 세상에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품었다. 그리고 그 희망의 시작에는 서은이 있었다. 여름 내내 그들은 함께했다. 한강 공원에서 치킨을 먹고 늦은 밤까지 영화를 보고 비가 오는 날엔 서은의 작은 원룸에서 함께 책을 읽었다. 연우 씨. 응. 행복해요, 지금. 나도.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할 때 서은의 눈빛이 조금 슬퍼 보였다. 하지만 연우는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 그는 그저 그녀를 껴안고 머리에 입맞춤을 했다. 영원할 거야. 우리 함께 있으면. 하지만 영원은 없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면서 서은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다. 9월이 되자 서은은 자주 피곤하다는 말을 했다. 약속을 취소하는 일도 잦아졌다. 처음에는 일이 바쁜 줄 알았다. 하지만 점점 그녀의 목소리에서 생기가 사라지고 있었다. 서은아, 무슨 일 있어? 아니, 괜찮아. 그냥 좀 지친 것뿐이야. 의사한테 가봐. 얼굴이 너무 안 좋아. 괜찮다니까. 걱정하지 마.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10월 중순 서은은 갑자기 연락을 끊었다.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도 읽지 않았다. 연우는 그녀의 집으로 찾아갔지만 문은 잠겨 있었고 불도 꺼져 있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통의 문자가 왔다. 연우 씨, 미안해요.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연우는 답장을 보냈다. 알겠어. 기다릴게. 하지만 너무 오래 걸리지 마. 나 진짜 걱정돼. 그러나
그 이후로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다. 연우는 매일같이 그녀의 집 앞을 지나갔지만 불빛은 한 번도 켜지지 않았다. 11월 말 그녀의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다. 연우 씨, 서은이가 부탁했어요. 이거 전해달라고. 서은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미안해요. 저도 자세히는 몰라요. 그냥 이 편지만 전해달라고 했어요. 편지를 받아든 연우의 손이 떨렸다. 봉투를 뜯는 것이 두려웠다. 무엇이 적혀 있을지, 무슨 말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다. 편지를 펼쳤을 때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연우 씨에게. 이 편지를 쓰는 지금 저는 당신이 보고 싶어서 미칠 것 같아요. 하지만 만날 수 없어요. 만나면 안 돼요. 당신 앞에서 무너지는 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사실 저는 아파요. 많이 아파요. 봄에 당신을 만났을 때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제게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하지만 당신을 만나고 싶었어요. 당신과 함께 있고 싶었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했어요. 괜찮은 척 했어요. 여름이 너무 행복했어요. 당신과 함께한 모든 순간이 꿈만 같았어요. 하지만 가을이 오면서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어요.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당신 앞에서 쓰러질까봐 두려웠어요. 연우 씨,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당신은 제 삶의 마지막 봄이었어요. 당신은 제게 빛이었어요. 어둠 속에서 당신만이 유일한 별이었어요. 부디 저를 기억해 주세요. 하지만 슬퍼하지는 말아요. 저는 행복했어요. 당신을 만나서, 당신을 사랑해서 정말 행복했어요. 눈을 감으면 별이 되어 흘러가리. 그러니 밤하늘을 보며 저를 찾아주세요. 저는 거기 있을 거예요. 항상 당신을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사랑해요, 연우 씨. 당신의 서운. 편지를 다 읽고 연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안 돼, 안 돼. 그는 울부짖었다. 밤새도록 울었다. 편지를 꽉 쥐고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울었다. 겨울이 왔다. 하지만 연우는 계절이 바뀐 것을 느끼지 못했다. 그는 매일 그녀가 좋아하던 장소들을 찾아다녔다. 강가의 포차, 작은 서점, 한강 공원. 그녀의 흔적을 찾아 헤맸다. 그녀의 친구들을 만나 소식을 물었지만 아무도 그녀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했다. 그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12월이 되자 첫눈이 내렸다. 연우는 그녀와 함께 걷던 단가에 홀로 서 있었다. 하얀 눈발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었다. 서은아.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눈발 사이로 희미하게 별빛이 보였다. 거기 있어. 나 보고 있어. 대답은 없었다. 다만 바람이 그의 뺨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 바람 속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괜찮아요, 연우 씨. 저는 괜찮아요. 연우는 눈물을 닦고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그의 발자국이 하얀 눈 위에 길게 이어졌다. 그날 밤 연우는 책상 앞에 앉아 노트를 펼쳤다. 오랫동안 글을 쓰지 못했던 그가 펜을 들었다. 서은에게. 너를 만난 건 기적이었어. 너와 함께한 시간은 선물이었어. 너를 잃은 건 내 인생에서 가장 아픈 일이었어. 하지만 나는 알아.
너는 원하지 않았지. 내가 슬퍼하는 걸. 내가 멈춰 있는 걸. 그러니 나는 다시 걷기 시작할 거야.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하지만 멈추지는 않을게. 너는 내게 말했지. 너를 소설 속 주인공으로 만들어 달라고. 그 약속 지킬게. 너의 이야기를 쓸게. 너의 봄을, 너의 웃음을, 너의 따뜻함을 모두 글로 남길게. 그리고 언젠가 아주 먼 훗날 우리가 다시 만날 때 너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줄게. 이게 내 이야기야.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사랑했는지 담은 이야기. 서은아, 고마워. 내 삶에 와줘서. 나를 사랑해줘서. 나에게 봄을 남겨줘서. 나는 너를 영원히 기억할게. 별이 된 너를 내 가슴 속에 영원히 간직할게. 사랑해, 서은아. 너의 연우. 편지를 다 쓴 연우는 종이를 조심스럽게 접었다. 그리고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방 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그는 편지를 밤하늘을 향해 날렸다. 종이는 바람을 타고 천천히 날아올라갔다. 눈발 사이로, 어둠 속으로, 별빛을 향해. 잘 가, 서은아. 그리고 언젠가 또 만나자. 그 순간 하늘의 별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났다. 착각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연우는 믿었다. 그게 서은이라고. 그녀가 자신을 보고 있다고. 다음 해봄, 연우는 강가의 서점을 다시 찾았다. 그가 서은을 처음 만났던 그곳이었다. 손에는 방금 출판된 책 한 권이 들려 있었다. 표지에는 제목이 적혀 있었다. 별이 머물던 자리에서 연우 지음. 그는 서은이 앉아있던 창가 자리에 앉았다.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다. 1년 전과 똑같은 풍경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없었다. 연우는 책을 펼쳤다. 첫 페이지에는 헌사가 적혀 있었다. 서은에게. 당신은 내 봄이었습니다. 그는 책장을 넘기며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자신이 쓴 이야기를, 그녀와의 이야기를.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이번에는 슬픔만은 아니었다. 그리움과 감사, 그리고 사랑이 섞인 눈물이었다. 서은아, 약속 지켰어. 너를 주인공으로 만들었어. 이제 너는 영원히 살 거야. 이 책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그때 누군가가 서점 문을 열고 들어왔다. 젊은 여자였다. 그녀는 연우의 책을 집어들고 뒷표지를 읽었다. 그리고 계산대로 가져갔다. 연우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서은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전해지고 있었다. 그녀의 사랑이, 그녀의 따뜻함이 계속 살아 숨 쉬고 있었다. 밖에서 바람이 불어와 벚꽃잎을 날렸다. 연우는 손을 뻗어 꽃잎 하나를 잡았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서은아, 봄이 다시 왔어. 우리 봄이. 하늘은 맑고 푸르렀다. 구름 한 점 없는 완벽한 봄날이었다. 그리고 그 하늘 어딘가에 서은이 있을 것만 같았다. 미소 지으며 그를 바라보며 행복해하고 있을 것만 같았다. 연우는 책을 덮고 천천히 일어났다. 이제 그는 알았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더 깊이 기억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기억과 함께 계속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서은은 떠났지만 그녀가 남긴 사랑은 여전히 그의 가슴 속에 따뜻하게 살아 있었다. 그 사랑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웠고
다시 걷게 했고, 다시 글을 쓰게 했다. 고마워, 서은아. 사랑해. 그는 서점을 나와 강가를 따라 걷기 시작했다. 벚꽃잎이 그의 어깨에 살며시 내려앉았다. 바람이 불었다. 그리고 그 바람 속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다. 나도 사랑해, 연우 씨. 영원히. 연우는 미소 지으며 계속 걸었다. 앞으로 그녀가 원했던 방향으로. 삶을 향해, 봄을 향해, 미래를 향해. 그리고 밤이 되면 그는 하늘을 올려다볼 것이다. 별들을 바라보며 그녀를 생각할 것이다. 별이 머물던 자리에서 그녀와의 사랑을 영원히 간직할 것이다. 가을은 떠났고 겨울도 지나갔다. 그리고 봄은 다시 왔다. 사랑도 그렇게 돌아온다.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다. 다른 모습으로, 다른 계절에, 하지만 언제나 다시 돌아온다. 연우는 그것을 믿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오늘도 한 걸음씩 나아갔다. 별빛 아래에서, 서은의 사랑 속에서, 영원히. 구독과 좋아요는 관심입니다.